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을 감사하는 조례안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복지기관들은 조례안 폐지를 주장하고 있고 광주시의회는 시민 세금을 지원받는 만큼 감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타이어뱅크가 금호타이어 인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조와 채권단이 상반된 반응을 보인 가운데 새 주인 찾기가 혼돈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6.13 지방선거 공천 후보 자격 심사 결과를 놓고 곳곳에서 잡음이 일고 있습니다. 광주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추진하는 혁신교육감 시민경선이 이정선 예비후보의 이탈로 인해 2파전으로 치러질 전망입니다. 금호타이어 인수전이 갈수록 혼돈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대전에 본사를 둔 타이어 유통업체 타이어뱅크가 인수전에 가세하는가 하면 노조는 인수 희망업체가 추가로 더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채권단은 더블스타가 아닌 제3자 인수에 의미를 두지 않고 있습니다. 보도에 송정근 기자입니다. 금호타이어가 중국 더블스타에 통째로 매각되는 게 안타까워서 인수를 추진하게 됐다. 타이어뱅크 김정규 회장은 이 같은 말로 금호타이어 인수 추진 배경을 밝혔습니다. 인수 자금은 타이어뱅크를 상장하거나 타이어뱅크를 담보로 돈을 빌려 조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해외 업체 두 곳이 공동인수 의사를 밝혀 장기적인 자금 조달이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타이뱅크가 한국을 맡아준다면 인수에 참여하겠다는 제안을 두 업체로부터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산업은행은 총 자산 3천억 원대의 타이어뱅크가 그 2배가 넘는 인수 비용을 감당할 수 있을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또 타이어뱅크가 인수제안서나 투자계획서 등을 보내온 적이 없다며 실제 인수 가능성을 그리 높지 않게 보고 있습니다. 반면 금호타이어 노조는 타이어뱅크의 인수 추진을 환영했습니다. 또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지만 타이어뱅크 말고도 인수희망 국내 기업이 복수로 더 있다며 이들 업체에게도 공평하게 기회를 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새 주인을 찾느냐, 법정 관리로 가느냐,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국내 기업까지 인수전에 뛰어들면서 금호타이어의 운명은 혼돈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금호타이어 노조가 자구안 제출 마감 시한인 모레 총파업 투쟁을 벌입니다. 광주와 곡성공장 전 조합원은 오는 30일 오후 2시에 결의대회를 갖고 해외 매각 철회와 법정 관리 반대를 촉구할 예정입니다. 채권단은 모레까지 자구안이 제출되지 않을 경우 법정 관리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계절의 시계가 한 달가량 앞서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어제만큼이나 포근하겠는데요. 오늘 광주의 아침 기온은 8도로 어제보다 1도가량 높게 출발했고요. 대부분 지역도 5도 안팎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낮 기온은 광주와 담양이 22도, 나주 21도로 평년 기온을 크게 웃돌겠습니다. 4월 하순에 해당하는 봄 날씨가 예상되는데요. 다만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다는 점은 계속 염두해 두셔야겠습니다. 이로 인해서 출근길 곳곳에 안개가 짙게 끼어 있습니다. 당분간은 밤 사이에 많은 안개가 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전까지는 대기 정체로 인해서 먼지 농도가 높다가 오후부터는 조금 해소되겠습니다. 잠시나마 숨쉬기가 편해지겠는데요. 다만 밤에는 봄의 원조 불청객이죠. 황사가 날아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유동적인 것이기 때문에 계속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현재 기온 광주가 9.4도, 영광 8.7도까지 올라 있고요. 낮 기온 광주 22도, 장성과 담양 화순 21도로 예상됩니다. 목포가 18도, 장흥 22도로 어제와 비슷한 기온 보이겠고요. 곡성과 구례 22도, 보성 21도, 여수는 19도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최근 광주시의회가 통과시킨 조례 중에 사회복지시설들의 회계 등을 감사하는 게 있습니다. 보조금이 투명하게 쓰이는지를 보겠다는 건데요. 광주 지역 복지기관 단체들이 중복 규제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먼저 김철원 기자입니다. 광주 지역 사회복지기관과 단체 대표들이 광주시 의회를 성토하고 있습니다. 최근 시의회를 통과한 사회복지시설 운영과 회계 등에 관한 감사 조례안을 폐기하라는 겁니다. 당사자인 사회복지시설들과 최소한의 논의도 없이 소수 사람에 의해 제정된 악법 조례로 즉각 폐기되어야 합니다. 이들이 폐기를 주장하는 사회복지시설 감사 조례안은 오는 4월 초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해 발생한 광주시립 요양병원의 폭행 사태와 같은 인권 유린이나
때때로 일어나는 보조금 횡령과 같은 회계 사고를 막자는 취지에서 마련됐습니다. 훨씬 더 투명하게 운영이 되고 인권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훨씬 더 저는 증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사회복지기관들은 지금도 정부와 자치단체 그리고 각종 기관들로부터 감사를 받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지금 받고 있는 규제만으로도 숨이 막힐 지경인데 또 다른 족쇄가 생기는 셈이라는 겁니다. 감사원 감사를 받습니다. 그다음 시청 감사 받습니다. 구청 감사 받습니다. 왜 부득불이 사회복지시설만 중복 감사를 하자느냐, 이중으로. 이에 대해 광주시 의회는 지난 3년 동안 광주 지역 사회복지시설에서 감사를 받은 곳은 한두 곳에 불과하다며 시민들 세금을 지원받는 만큼 감사 조례안은 꼭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시설을 공공성을 갖추고 투명하게 운영을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이야기를 좀 해왔죠. 한편 사회복지기관들은 윤장현 시장이 조례를 제의하도록 압박하기 위해 오늘 시설장 3천여 명이 참여하는 조례 폐지 결의대회를 열 계획입니다. 절차적 정당성이 없는 과도한 제재다. 시민의 혈세를 지원받는 만큼 정당한 규제다. 이 두 주장들이 충돌하면서 지역사회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의 회계뿐만 아니라 약자에 대한 인권 침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꼼꼼한 감사가 필요하다는 게 조례안의 취지입니다. 하지만 복지기관들은 조례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감사의 전문성을 키우는 게 더 시급하다고 지적합니다. 보도에 이계상 기자입니다. 광주 지역 한 사회복지시설에서 무려 5년 동안 여성 장애인들이 인권 유린을 당했습니다. 정기적으로 관할구청의 지도 감독이 진행됐지만 장애인들은 하소연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회계 부정 등 형식적인 서류 위주로 감사가 이루어지다 보니 장애인들의 고통이 감춰져 버린 것입니다. 차가운 땅바닥에 누워 계시거나 아니면 벽에 딱 달라붙어가지고 더위를 피하는 게 유일한 방법이셨고, 수없이 반복되는 이런 복지시설의 부정과 인권 침해를 막기 위해서 빈틈없는 감사 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번에 입법 예고된 광주광역시의 사회복지시설 감사 조례안은 경기도 광주시와 하남시의 조례를 모델로 삼고 있습니다. 하지만 광주광역시 조례는 감사반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특정인들의 참여를 염두에 뒀다는 의혹을 받는 조항이 추가되고 과다 감사 방지 항목은 삭제됐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복지 현장에서 반발이 예견돼 있었지만 의견 수렴이나 협의 절차는 전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조례를 제정한다면 현재 이미 제정한 조례를 좀 수정하는 정도에서 하는 것이 적절한지, 아니면 뭐 이런 거에 대한 토론이 좀 필요하다는 거예요. 특히 복지시설 감사가 단편적인 시각에서 진행되지 않도록 감사반에 복지 전문가를 포함시키는 등 감사의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민주당의 광주와 전남 경선 과정에서 자격심사 결과를 놓고 곳곳에서 잠업이 일고 있습니다.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이야기 속에 누구는 봐주고 누구에게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며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느냐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장영기 기자입니다. 예비후보 자격심사 마지막 날 민주당 전남도당 사무실입니다. 특정 예비후보의 자격심사 참여를 반대하는 주민과 당원들이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민주당 전남도당이 시장과 군수, 기초의원 등 3차에 걸친 예비후보 신청을 받은 결과입니다. 521명이 접수해 97%가량이 통과했습니다. 그러나 자격심사와 관련해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문빈 신안군수 예비후보가 박우량 예비후보의 당원 자격 제명을 요구하는 징계 청원서 제출에 나서는 등 두 후보가 충돌하고 있습니다. 뇌물수수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조충훈 순천시장의 적격심사 통과도 뒷말이 무성하고 입당과 복당의 기준 적용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당시 안철수 후보 지지 논란이 불거진 강진원 강진군수는 복당 조치가 된 반면 전남지사 출마를 선언한 장만채 전 교육감의 입당은 보류된 상태입니다. 여기에 민주당이
지역위원장 사퇴 시한을 어긴 김영록 전 장관을 구제해 전남지사 경선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면서 중앙 당심의 작용 얘기까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당이 지켜야 될 원칙과 기준을 무시한 부당한 특혜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광주에서도 중앙당의 심사 기준에 어긋난 음주 전과 이력을 가진 현직 구청장이 자격 심사를 통과하면서 일부 후보가 단식 투쟁에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당초 민주당 중앙당이 정한 엄격한 기준과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후보에 따라 들쭉날쭉 적용된 자격 심사를 놓고 잡음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장용기입니다. 광주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추진하는 혁신교육감 시민경선이 2파전으로 치러지게 됐습니다. 광주 혁신교육감 시민경선 추진위원회는 경선 규칙과 진행 일정에 대해 최영태 예비후보와 정희권 전 광주시 의원 등 2명만이 수용 의사를 전달해와 두 후보만을 대상으로 경선을 치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시민경선에 참여하기로 했던 이정선 전 광주교대 총장은 경선 규칙이 잘못돼 있다는 이유로 시민경선에 참여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바른미래당의 안철수 인재영입위원장이 장성민 전 의원을 영입한 데 대해 민주당과 민주평화당이 한 목소리로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부대변인 논평에서 장 전 의원은 5.18 당시에 북한군 특수부대가 개입했다고 선동했던 인물로 광주와 희생자들에게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평화당도 지난해는 국민의당 입당을 불허하더니 뚜렷한 이유도 없이 영입했다고 비판하며 5.18 유가족에게 사과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전남도지사에 도전하는 예비후보들의 각오와 비전을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성수 전남도지사 예비후보와 함께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나오십시오. 네, 출마 기자회견에서 스스로가 검증된 후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출마하게 된 이유와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근거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할까요? 민중당은 민주노동당 통합진보당을 계승한 정통 진보정당입니다. 자주와 통일을 강령에 포함시킨 유일한 정당입니다. 촛불혁명으로 본격화한 민중의 직접 정치를 실현하는 정당입니다. 20년 가까이 이렇게 제대로 된 진보정당을 만들어 온 것이 검증된 후보입니다. 촛불혁명 이후 새로운 민주주의, 평창 통일올림픽 이후 자주와 통일의 새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자주민주 통일의 새 시대를 열어온 사람, 준비해온 민중당 이성수입니다. 네, 후보께서 내신 공약들을 보면 농민 관련된 정책들이 보이는데요. 그런데 이 농민 관련 정책들의 대표적인 내용이 어떤 게 있는지 소개해 주시죠. 농촌은 우리 모두의 고향입니다. 그러나 최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30년 후에 우리 전남 22개 시군 중에서 16개 군이 없어진다는 충격적인 보고입니다. 우리 전남의 절체절명의 과제는 농업, 농촌, 농민을 살리는 것입니다. 농업 대혁명이 절실합니다. 농업의 공익적 가치와 다원적 기능을 인정하고 국가가 나서는 첫 출발이 농민수당 연 240만 원의 도입입니다. 민중당 이성수가 전남의 농업, 농촌, 농민을 반드시 살리겠습니다. 네. 또 하나 특이한 점이 이 통일과 관련된 정책을 발표를 하셨습니다. 전남과 통일 정책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5.18 항쟁 정신에서 5월에서 통일로라는 구호로 보듯이 우리 광주 전남은 통일의 맨 앞장에 서 왔습니다. 3차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전남에서부터 남북 교류 협력 사업에 앞장서야 합니다. 우리 전남의 쌀을 비롯한 농수산물을 북의 지화자원과 물물 교환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광양항 배후산업단지를 북의 지하자원을 소재로 하는 신산업단지로 육성하겠습니다. 통일은 우리 전남의 미래 비전입니다. 네, 농민이나 노동자들을 위한 정책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일반 시민분들에게 와닿을 수 있는 정책은 좀 다른 게 없는지. 예, 우리 민중당은 서민의 정당입니다. 우리 민중당이 끈질기게 추진해왔던 무상교복은 이제 무상급식의 실시처럼 곧 현실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생필품인 물, 전기, 가스 등 기본 사용량을 무상으로 공급하겠습니다. 엄마와 아이들의 복합 문화공간인
마더센터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복지는 공짜가 아닙니다. 국민이 낸 세금으로 쓰는 것입니다. 국민이 낸 세금이 더 이상 엉뚱한 데 쓰이지 않도록 국민의 인간다운 삶과 복지를 위해서 사용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남 지역의 젊은이들의 일자리 문제도 상당히 심각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민중당은 노동자와 청년의 정당입니다. 일자리와 노동자 청년을 위해서 노동부지사와 노동국을 신설하겠습니다. 공공기관 비정규직에서부터 정규직 전환을 신속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노동시간을 단축해서 그리고 정규직 채용으로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겠습니다. 농업과 생명과학을 결합시키고 신소재 산업을 육성시켜서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서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나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클럽에 가입을 했습니다. 걷어 올렸어요. 센터 쪽으로 멀리 가는 타구입니다. 중견수 뒤로 넘어갑니다. 버나디나의 솔로포. 높은 공을 때렸습니다. 잘 맞은 타구. 이번엔 왼쪽 넘어갑니다. 안치홍까지 이번엔 투런포. 1구 타격, 이번에도 큰 타구를 쏘아 올리는 안치홍 선수입니다. 넘어갑니다. 이번 4회 만에만 2개의 홈런을 기록하는 안치홍 선수가 완전히 자신의 타격감을 뽐내고 있습니다. 걷어 올렸습니다. 오른쪽 멀리 가는 타구입니다. 우익수 뒤로 가고 있습니다. 타구는 더 멀리 담장 밖에 떨어집니다. 오늘 경기 기아 타이거즈의 5번째 홈런. 2사 1루에서 김주찬 우중간으로 뻗어갑니다. 멀리 가는 타구인데요. 담장을 넘어갑니다. 할 말이 없게 만드는 기아 타이거즈의 타선입니다. 카운트도 꽉 들어찼습니다. 풀카운트 높았습니다. 밀어내기 볼넷 4개로 밀어내기를 허용하고 있는 황주범 선수입니다. 풀카운트에서 밀었습니다. 왼쪽에 안타. 3루 주자, 2루 주자 버나디나까지 3루 베이스를 맞고 홈으로 들어왔습니다. 최영우의 2타점 적시타. 타자적이 유격수 방면 황윤호가 잡았습니다. 2루에 토스하면서 3번째 아웃 카운트를 잡아냈습니다. 오늘 경기가 이렇게 끝났습니다. 최종 스코어 17대 0. 광주의사회가 5.18 당시 광주 국군통합병원 의료진 활동과 기록을 담은 5.18 의료활동집 증보판을 발간합니다. 광주의사회는 22년 전인 96년 처음 발간했던 5.18 의료백서 가운데 기록이 분실됐던 국군통합병원 관련 기록을 당시 병원장이었던 김현균 고문의 진료 차트와 구술을 바탕으로 새롭게 발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증보판에는 부상당한 군인들과 고문받고 이송된 시민들에 대한 기록, 의료진 등의 기록과 구술이 추가됐습니다. 제2순환도로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참여자치 21이 수사 확대와 공익 처분을 요구했습니다. 참여자치 21은 기자회견에서 제2순환도로 1구간의 재구조화 협상 과정과 여기에 관련된 모든 이해 당사자들을 성역 없이 수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무면허 업자에게 시설 관리를 맡긴 사실이 확인된 만큼 맥쿼리 대신 다른 사업자로 교체하는 등 공익 처분에 나서라고 광주시를 압박했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이 청렴도 전국 최하위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광주교육청렴진단협의회를 출범시켰습니다. 청렴진단협의회는 장위국 교육감을 위원장으로 시민감사관 7명과 초중고 대표 3명 등 50인으로 구성돼 시교육청의 부패 방지 정책을 점검하고 평가 자문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협의회는 청렴 정책을 계획하는 단계에서부터 민관의 협력을 통해 효과적인 부패 방지 정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광주 세계수영대회 조직위원회는 국제수영연맹의 요청에 따라 마스터즈 대회 일정을 일주일 미루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마스터즈 대회 기간은 내년 8월 5일에서 18일까지로 당초 계획보다 일주일 승연됐습니다. 앞서 국제수영연맹은 마스터즈 참가자들에게 최상의 여건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선수권 대회가 끝난 뒤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난독증으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초등학생들을 돕기 위해서 오는 5월부터 지원 프로그램이 시작됩니다. 광주 동서부 교육지원청은 최근 4곳의 전문 의원들과 난독증 치료를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는데요. 오는 5월부터 지원 대상자를 모집하고 8월부터는 상담 치료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광주시 동구 소태동의 옛 위생 매립장이 다목적 체육관으로 변신했습니다.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지어진 이 체육관은 최대 2,000명까지 수용할 수 있는데요. 배드민턴과 배구, 농구 등 다양한 체육 활동을 즐길 수 있습니다. 나주 금성산 자락에서 열리는 한수제 벚꽃축제가 다음 달 5일 한수제 소공원 일대에서 시작됩니다. 축하 공연 등 다양한 볼거리와 먹거리 이벤트도 마련된다고 하는데요. 다음 주는 이곳에서 봄을 맞이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오늘은 3월의 마지막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입니다. 광주문화재단에서는 다양한 음악을 들려주는 문화가 있는 날 열린 소극장을 매달 선보이는데요. 첫날인 오늘은 윤덕현 재즈 퀸텟이 감미로운 재즈 선율을 들려주고요. 관람객 전원에게 기념품도 제공될 예정입니다. 계절의 시계가 한 달가량 앞서가고 있습니다. 오늘 어제만큼이나 포근하겠는데요. 오늘 광주의 아침 기온은 8도로 어제보다 1도가량 높게 출발했고 대부분 지역도 5도 안팎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낮 기온은 광주와 담양이 22도, 나주가 21도로 평년 기온을 크게 웃돌겠는데요. 4월 하순에 해당하는 봄 날씨가 예상됩니다. 다만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다는 점은 계속 염두해 두셔야겠습니다. 이로 인해 출근길 곳곳에 안개가 많이 끼어 있습니다. 당분간 밤 사이에는 짙은 안개가 계속되니까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전까지는 대기 정체로 인해서 먼지 농도가 높다가 오후부터 해소되겠습니다. 잠시나마 숨쉬기가 조금 편해지겠는데요. 다만 밤에는 봄의 원조 불청객인 황사가 찾아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아직은 유동적일 것으로 보여서 계속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현재 기온 광주 9.4도, 영광 8.7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는 1도가량 높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낮 기온 장성과 담양 화순 21도까지 오릅니다. 목포가 18도, 영암 20도, 장흥은 22도까지 예상됩니다. 곡성과 구례 22도, 보성 21도, 순천은 22도로 평년 기온을 크게 웃돌겠습니다. 해상 날씨도 좋은데요. 다만 안개가 짙게 낄 것으로 보여서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들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낮 기온 20도 안팎을 유지하면서 계속 포근하겠습니다. 다만 큰 일교차에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